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소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남전 참묘 공안이고요. 송을 마감하고 이제 염에 들어가서 다양한 또 그 선사들의 거량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제거사는 뭐라고 했느냐? 제기분명 참처친이라 낙화비서 박행인이로다. 초해 두상 출문거하니 4월 원하 여벽신이로다 그랬습니다. 아주 이 시도 멋있어요. 제기분명 참처친이라. 제기라고 하는 건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들어 올린 것이 그게 이제 분명하다는 거예요. 남전선사가 이게 들어 올릴 때 고양이 목을 딱 잡아서 들어 올릴 때 분명했다. 분명하게 의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들어 올릴 때 답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분명하게 법을 가지고 분명했다는 건 법이 분명했다는 거죠. 분명하게 법을 가지고 들어 올렸고 참처친이라 목을 친 부분도 아주 친절하다 그랬어요. 친절하다는 거는 뭐냐면은 아주 그 절도 있게 그냥 아주 그냥 고구정령하게 법을 진실되게 설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만약에 고양이 목을 치겠다 그래 놓고는 막 그만둔다든지 이랬을 때 하고 다른 거죠. 목을 쳐버렸을 때는 한마디 일러라 했을 때 분명히 이게 낙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지 아느냐. 이걸 답을 하면 진리의 한모퉁이를 알아야 이걸 답을 하기 때문에 답을 못했다는 것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목을 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너무 고구정령하고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남전선사가 너무나 친절하게 다 알려줬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조주 스님과 답을 하지 못한 동당 서당의 스님들의 그런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딱 제시를 해줬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발심을 하게 되겠습니까? 1000년이 지나도 지금 이걸로 발심하는 분이 많이 생길 수 있다면.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럼 이제 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고양이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허망하잖아요. 본인이 무슨 잘못이 있고 죄가 있길래 축생이라고 하는 그 과보 외에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멋집니다. 낙화비서 박행인이로다. 낙화 떨어지는 꽃이 떨어지는 꽃 그 다음에 비서 흩날리는 버들개지 그랬어요. 여러분 버들개지하고 버들가지하고 구분하십니까? 이게 서자인데요. 이게 솜서자입니다. 솜. 우리가 솜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목화솜 할 때 솜, 이게 솜서자인데 이게 이제 이 버들개지라고 할 때 이걸 써요. 그리고 버들강아지라 그러죠 우리가. 그냥 버들개지, 버들강아지인데 이거하고 버들가지하고는 달라요, 그죠? 여러분 이 뒤에 이제 조주 스님이 계속 등장하면 조주무자 나오고 조주의 적양화라고 하는 공안이 나올 겁니다. 적양화라고 하는 공안. 딸적자에 양화라고 하는 건 버들꽃이에요. 버드나무 꽃. 여러분 관세음보살님도 이제 그 양유관음 있잖아요.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백이관음이 있고 양유관음이 있고 관세음보살님 모습이 형상이 응신해서 여러 모습으로 나오는데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계시는 그걸 양유관음이라고 하는데 이 버드나무 양자입니다. 우리 여러분 양화대교 있잖아요. 양화대교. 서울의 양화대교. 그게 버드가지가 너무 많았죠. 버드나무가 많아요. 강변에 버드나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쭉 늘어져 가지고 수양버들이 늘어져 있는 게 이제 버드나무 가지인데 양화라고 하는 거 버드나무 꽃이 뭐냐 이게 꽃이 뭐냐 이게 버들개지예요. 그러니까 꽃이 딴 게 아니라 후 불면 날아가는 솜처럼 말이죠.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날려가는 거. 이게 이제 버들솜이라는 표현도 써요. 버들개지, 버들강아지라 그래. 근데 버들가지는 양육안음 했을 때 그 관세음보살님 들고 계시는 버드나무 수양버들의 가지죠. 그래서 버들가지하고 버들개지 달라요. 그럼 요거는 꼭 솜 같아서 솜서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양화를 솜서자를 써서 같이 양화도 이렇게
소음서자로 쓸 수가 있어요. 시에 많이 등장하죠. 한시에 많이 등장해요. 근데 그럼 여기에 지금 여기에서의 이 그 열제거사의 개송에서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떨어지는 꽃, 그 다음에 휘날리는 버들개지. 그것이 박행인이다. 행인을 때리는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 박이라고 하는 거는 때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한 표현이지만 가만히 놓고 보면은 낙화, 떨어진 꽃과 흩날리고 있는 버들개지가 사람을 때린다. 아프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낙화는 꽃이 가을이 되면 이제 떨어져서 이제 죽음을, 말하자면 잎사귀의 입장에 볼 때는 우리가 뭐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소설도 있지만 그 생명이 다하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는 거죠.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들솜도, 버들개지도 휘날려서 이제 떨어져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때린다. 지나가는 사람을 때린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낙화 비서는 뭐를 뜻하는 겁니까? 고양이죠. 죽은 고양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은 고양이가 아름다운 꽃이 떨어져서 낙화가 되듯이, 그 다음에 버들솜이 이렇게 흩날리듯이, 예?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 있죠. 낙엽이 맞을 수도 있고 버들개지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걸 행인을 때렸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미 큰 뜻이 있습니다. 남전선사는 아주 그냥 친절하게 법을 다 목을 뱄을 때 친절하게 법을 다 보여줬다. 그러나 고양이는 이미 그 순간에 천도가 다 됐고 원한이나 한을 남기지 않고 낙화처럼 아름답게 자기의 한 없이 부드럽게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사람을 때리고 갔대요. 본인은 죽음이 그다지 안타깝지 않으나 지나가던 사람에게는 낙엽을 한번 맞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큰 각성을 일으킨다. 큰 각성을 일으킨다. 이 고양이의 죽음이 가을에 잎사귀 하나 낙엽이 돼서 떨어지는 거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와서 슬며시 다가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때릴 박자를 썼어요. 치고 간다는 거예요. 이 고양이 죽음에서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예요. 사람들에게 이 박자라고 하는 게 이 시에서 아주 지금 이 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글자가 되고 있죠. 시 안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이게 뭐 시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들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한 글자로 표현해라. 시의 눈이다. 시 안이. 이 박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글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한이 없어요. 낙화처럼, 그 다음에 날아가는 버들개지처럼 그냥 해탈했어 이미. 고양이는 해탈했는데 그게 혼이 돼가지고 이렇게 죽었는 그 고양이가 죽어서 그렇게 탁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을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화두의심이죠. 화두의심. 때렸다는 게 이제 이게 의심산매죠. 사람을 쳤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이 공안이. 이 스토리라인이, 스토리텔링이 전혀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잊혀지지 않아요. 의심이 돼서 이것을 바로 왜 남전 스님은 고양이를 죽였겠냐. 산매가 돼가지고 이 선정을 거쳐서 이 정의 상태에 있다가 화두가 박살이 나면서 화두가 타파가 되면서 그때 이제 각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때린다는 표현을 썼어요. 의심산매로 들어가게 만드는 강력한 의심이다. 그래서 의단동로하게 만들어져서 화두와 타성일편이 돼서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요소가 됐다. 고양이는 원한이 없는데 흘 날아가는 버들개지처럼 떨어지는 낙엽 잎사귀처럼 꽃처럼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낙화, 꽃이 떨어졌다. 이게. 낙엽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꽃이 될 수도 있죠. 봄에 그냥 꽃이 벚꽃처럼 이렇게 휘날려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게 무슨 미래에는 애착이 있겠습니까? 내년에 다시 꽃을 피우면 되는데 고양이도 다음 생 받아서 태어나면 되는데 멋진 법을 펼쳤기 때문에 고양이도 남은 여한이 없어요. 근데 이 꽃을 떨어지는 이 꽃잎에 맞은 사람은 강력한 의심을 하게 돼서 진리의 세계에 참선을 하게 만들어준다면 이 박자가 아주 중요한 글자가 아닐 수 없어요. 지는 꽃 날리는 버들개지 행인을 때리도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에게 한마디 말을 들었거나 어떤 경우를 딱 어떤 이벤트나 사건을 딱 겪었을 때 나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아주 충격적인 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출가하기 전에 통도사 극락암에 갔을 때 안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스님께서 삼소굴 앞에 삼배 옷을 딱 입으시고 왔다 갔다 계속해서 제가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데 가만히 보니 화두를 들고 이 방선 시간에 행선을 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같은 자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참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 모습이 보였어요. 그게 저에게는 박행인이었어요. 거기에 다녀러 왔던 그냥 처사, 젊은 처사 한 명에게 아주 그냥 그야말로 꽃잎이 때렸다고 하듯이 그 광경이 저를 쳤어요.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도 저 스님처럼 참선을 하는 그런 수자가 한번 돼서 스님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이걸 칠박자로 표현했어요. 그런 계기가 있을 겁니다. 어디에서 발심이 되든 상관이 없는데 한번 꼭 발심이 돼서 이런 계기를 말해서 공부의 계기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전 참묘는 고양이가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듯이 해서 사람에게 쓱 닿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강력한 그 충격이 돼가지고 인생을 뒤바꾸는 그런 한 번의 이 때림이 됐다. 존재를 자각하게 만드는 그 일타가 됐다. 한 번의 엄청난 타격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초해두상 출문거 하니 집신을 이고 머리에 이고 문 밖으로 나갔더니 누가요? 조주선사가 4월의 연하에 여비 없이니로다. 앞부분에 낙화 꽃잎 이 얘기를 했으니 또다시 이제 그 연꽃이 나왔습니다. 4월에 둥근 연잎, 그죠? 그러니까 연꽃을 연이라고도 쓰지만은 말이죠. 연하라도 쓰지요. 원하라 그랬어요. 이게 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참 이 개성이 참 좋아요. 여비 없이니라. 그 잎사귀마다 새롭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둥근 이제 이거 연꽃인데 연자를 쓰지 않고 하자를 쓴 거는 평측을 맞추기 위해서 썼다고 보여줄 수 있죠. 이게 둥근 연잎인데요. 연잎이 이렇게 둥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진리가 본래 우리가 원상 하나로 그려놓고 이 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진리 자체의 전체를 다 담고 있잖아요. 원만 구족하고 원통이고 이런 거 다 이제 원이단 말이죠. 이제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연잎이라 그랬어요. 조주 스님이 신을 이고 나가고 나니까 4월에 둥그런 연잎이 그 잎마다 새롭구나, 잎새마다 새롭구나라고 했을 때 조주 스님이 바른 답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떨어진 낙화 꽃이 그냥 꽃잎이 아니라 불교의 진리를 상징하는 연꽃이 원만구족한 연꽃이 그 잎새마다 다 하나하나 새롭게 살아났구나. 이래서 이게 이제 낙화비서라든지 4월의 연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상징성을 굉장히 깊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때렸어요. 고양이의 죽음이 우리에게 존재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만드는 충격을 한번 줬는데 조주 스님처럼 그걸 이 의미를 다 알게 되면 그 떨어진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서 떨어졌던 이 낙화 꽃잎 버들개지가 바로 원만구족한 진리를 다 불교의 진리를 다 갖추고 있는 연꽃처럼 연잎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 보통 이제 4월에는 연꽃이 많이 피지 않죠. 이제 뭐 좀 여름에 약간 더울 때 연꽃이 많이 피니까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봄에 꽃이 이렇게 떨어지는 낙화로 생각한다면 여기 이제 4월에는 연잎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잎이라고 해봤는데 뭐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둥근 연잎이라 둥그렇게 말이죠. 둥그렇게 이런 아름다운 그것이 이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참고를 해서 터져 나왔을 때 완성된 모습이다. 공부가 됐는 각을 이룬 견성한 모습을 연잎에 비유를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이 개송도 아주 너무 좋죠. 여러분에게 이런 개송들과 남전 참묘의 공안들, 지금 우리가 서문염송 요측에서 보고 있는 이런 향상구 공안이 여러분의 존재에 깊은 자극을 두고 그다음에 깊은 의심을 일으켜서 여러분도 크게 한번 깨달음의 세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복전 선사의 염입니다. 이제 송이 끝났고 난전참묘 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연여시나 야 즉시 파초해로다. 참 길지도 않아요. 짤막하게 한마디에서. 비록 이와 같으나 좋아. 비록 이와 같으나 이게 앞에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비록 이와 같으나 이건 역시 야라고는 역시 곧 이것도 곧 즉시 이게 뭐라 그래요? 파초해라. 해진 신발과 같다. 해진 집신이라. 이게 해진 집신이야. 해진 집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른 데 쓰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벽암록에 보시면 구지선사가 있어요. 구지선사가 아시죠?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리는 거를 보고 구지선사가 깨달음을 이루어요. 딱 안단 말이죠. 그 전에 한 비구니 스님이 와가지고 마조의 제자였던 비구니 스님이 와가지고 자기를 주변에 이렇게 세 바퀴 돌았단 말이죠. 그게 뭔 뜻인지 한마디 일러라 그러니까 뭔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지선사가 그래가지고 한마디 일러 주십시오. 한마디 일러 주시고 여기서 그냥 비구니 스님 보통 비구니 스님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럼 하룻밤 머물러 가시지요. 이랬더니 비구니 스님이 그 스님 세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한마디 이르시면 내가 여기에 머무르겠습니다. 이러거든요. 우요 삼자 뵀단 말이에요. 그 스님을 놓고 세 바퀴 이렇게 돌았어요. 우리 탑돌이 하듯이. 부처님에게 예를 표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세 바퀴 이렇게 돌았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구지선사 깨닫기 전에. 그래서 한마디 하면은 내가 머무르고 그러지 않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구지선사가 이게 의심산매에 든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뜻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차제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해서 스승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을 던져 그게 무슨 뜻이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스승이 손가락 하나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구지선사가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이 구지선사는 가는 곳마다 법을 물어오는 분에게 손가락을 하나 보여줬단 말이에요. 손가락 하나를 늘 보여줬어요. 구지선사가. 손가락 하나 보여줄 때 본인이 깨달았을 때 그때 그 개송 그다음에 이 염송에 대한 부분들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손가락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파초해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해진집신이구나. 이게 남전참묘 공안이 아닌데 여기에 이제 나와요. 남전참묘 공안이 아닌데 해진집신이구나라고 하는 말을 개송에 염송에 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해진 집신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해진 집신은 여러분 신발을 신고 많이 다니면 집신이 닳아가지고 이제 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파초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 집신을 너무 오래 써가지고 다 따라가지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지선사 관련해서 이거 염송은 뜻은 어떤 뜻이냐면 뭘 물어보면 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됐잖아요. 구지선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해진 집신이야. 아유, 그건 너무 많이 써먹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이제 해진 집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라는 뜻으로다가 그냥 그 한마디 한 겁니다. 다른 조사 스님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구지선사의 손가락 보여주는 게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막 매치기도 하고 살려주기도 하고 그렇죠? 살아를 자제하잖아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펴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했다가 또 원래 자리에 돌려놓기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선의 거량의 특징인데 그 구지선사 그 손가락 그거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이제 해진 집신이야. 이제 더 이상 이제 용도 폐기해야 될 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로 구지선사를 은근하게
비판하는 형태로 요 말을 썼단 말이죠. 근데 요 구절을 파초회로다라고 하는 구절을 이제 보복전 선사가 이제 남전 참묘에다가 한마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초회라는 구절은 어떤 걸로 쓰냐면 오래된 말이죠. 오래된 인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너무 고착화된 별 산뜻한 새로운 의미가 없는 은유나 상징 뭐 이런 것들에 이걸 파초회라는 뜻을 많이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고 낡은 집신이야. 아 그거 이제 너무 많이 써서 신선함이 없어. 이런 게 쓸 때 파초회라는 뜻으로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공안 자체가 집신이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전 선사가 비록 그러하기는 하나 헤어진 집신이요. 집신이 헤어졌구나. 헤어진 집신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남전 선사가 법을 펴는 거, 그다음에 조주 선사가 신을 이고 나간 거, 그것도 다시 한번 비판하는 거다. 이걸 이제 화엄사법계에서 이법계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조주 스님이 신을 이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보복전 선사는 그 후대 스님이니까 운문선사 계시고 할 때 그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너무 낡았어. 그것도 이제 신선도가 떨어졌어. 라고 하는 의미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리법계라고 하는 건 다시 어떤 고착된 진리가 있으면 이걸 다시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그게 하나의 진리로 고착되는 순간 법일 때는 법이 아닌 거예요. 법을 법이라고 할 때는 이미 법이 아니에요. 즉비불법이에요. 그는 심형불법이요, 즉비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니라 그는 이름이 불법이 됐어. 그러니까 조주 스님 신을 이고 나간 것도 남전 스님이 이렇게 고양이 들고 한마디 일러라 했을 때 수없이 많은 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주 스님이 신을 이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남아가지고 너무 거기에 대한 답이 이거 하나인 것처럼 쭉 됐을 때 그것도 식상하다. 이게 식상한 거다. 오래된 식상한 거다. 그래서 아유 지겨워. 이제 그것도 지겨운 거예요. 식상해. 라는 의미로 보복전 선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한마디 펼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해진 집신이여라고 하는 그 선어를 여기에 가져와서 집신이 등장하니까 다시 했어요.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집신을 머리에 이고 나가는 거 이외에 다른 답을 해봐라 이 말이에요. 대중들에게. 집신 이고 가는 거 말고 그대가 당시에 동당 서당에 수자 스님이 있었다면 남전 스님이 고양이를 들고 한마디 이르라고 했을 때 그대들은 뭐라고 하겠느냐. 신을 이고 나가는 거 말고 한마디 너희들이 일러라. 식상한 대답 말고 한마디 일러라. 그런 뜻으로 여기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취암지 선사의 염을 한번 볼게요. 대소조주가 지가자구로다 그랬어요. 조주라는 말은 이제 표현을 많이 썼죠. 크고 작은 조주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조주가, 별 볼품 없는 조주가, 저 번역은 알량한 조주가 다 좋습니다. 별거 아닌 조주가 다만 자기 자신을 구하기만 했다. 이게 자구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자 볼 때 앞에 자자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게 자구. 그럼 우리가 자각했다, 그죠? 자각했다. 자각각타다, 그죠? 자각각타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남을 깨닫게 하는 거는 앞에 목적어로 썼는데 자신이 깨닫는 거는 자각이라는 표현을 썼죠. 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자각이라는 표현을 쓴 거 왜입니까? 이건 도치된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자자는 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남을 깨닫게 한다는 이렇게 스스로 자자로 해석하지 말고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했을 때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이게 자기 자신을 믿고 신타 또 남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목적어예요. 자신감, 셀프 컨피던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목적어입니다. 그다음에 자리이타 해라 그럼 자리이타. 나 자신을 돕는 거예요. 일단 나 자신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그럼 여기 자구는 뭡니까? 스스로 구제하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제하고 이런 걸 알고 나서 스스로 구제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이런 한자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취함지 선사는요. 보잘것없는 조주가 겨우 한 게 자기 자신 구제한 것밖에 없어 이 말이에요. 뭡니까? 이분의 뜻은 이래요. 동당서당 스님들에 비해 가지고 조주 스님도 답을 못했다면 법을 갖추지 못한 스님에 불과한 걸로 떨어질 텐데 답을 해가지고 자기가 경지가 남전 스님하고 그 벗거량이 되는 진리의 문답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됐으니까 자기 자신을 구제했다 이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죽었지 않냐? 고양이는 못 살렸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딱 있어가지고 고양이를 있을 때 법상에서 고양이 잡고 있을 때 했었어야지. 자리 이탄데 자기 자신만 이롭게 하고 고양이는 아무 도움도 못 주지 않았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제 겨우 뭐 조주 스님 잘났다 해봐야 뭐 고양이는 살려내지도 못했고 죽었잖아.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뉘앙스 아시겠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다음 또 대홍 은선사의 염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묘와 구둑 하용일이요. 고양이를 구조해서 어디다 쓰려고? 고양이 살려서 뭐 하려고? 응?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별의별 욕심 부리고 무명 중생들로 사는 중생 많은데 또 거기에다가 축생인데 고양이 그거 살려가지고 뭐 하려고? 각수, 구치, 남전조준이라 남전과 조절 도리어 말이죠. 각수라고 하는 도리어 모름지기 해야 된다. 수라고 하는 건 뭐뭐 해야 된다는 거죠. 머스트의 의미예요. 도리어 말이죠. 고양이를 구할 게 아니라 남전과 조주를 구했어야 했어. 고양이 이거 구해가지고 그 어차피 축생인데 남전과 조주 이 두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했었어야지. 그 당하고 있으면 돼? 이 뜻이에요. 내거 수작 날세운 하되 그랬습니다. 이 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날조하다 할 때 날짜인데 여기서는 말이죠. 우리가 잡았을 때 악자와 같아요. 뭘 가지고 장악을 한다는 뜻이에요. 가지고 마음대로 막 장악하는 거를 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주하고 남전 이 두 스님을 그냥 구제했어야 됐어. 그러면서 그리고서는 들었다는 거예요. 손을 들고 뭐뭐 하는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날새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잡는 새 폼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이렇게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지금 고양이가 없어요. 근데 고양이 이거 구제해서 어디다 쓰려고 도리어 남전 조주 두 도인을 구제했어야 됐어. 이러고는 손을 들어서 잡는 신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새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신용을 하고서 한마디 일렀어요. 뭐라고 했냐면 남전 조주 성명이 총재 자리라. 지금 이렇게 법상에 올라가지고 내가 조주 남전을 지금 구하려 그래. 고양이는 뭐 목숨 중요하지도 않아. 지금 남전 조주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 조주 남전을 살려내야 돼. 그러면서 손으로 이렇게 잡는 척을 해요. 그러면서 조주 남전의 목숨이 총재술이라 총재 자리라 이 손아귀에 있어 지금. 내가 조주 남전의 목을 쥐고 있어. 남전 스님이 고양이 목을 잡듯이 내가 지금 이 조주와 남전의 목을 쥐고 있어. 약방과 즉 무가 불가언이와 만약에 이거를 말이지 내가 놓아주게 된다면 옳음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음이겠으나 뭐 이거야까지 거 내가 놓아주게 된다면은 옳고 그름을 상관할 거 없다 하겠지만 불방과하면 만약에 여기서 내가 놓아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조주 남전에 목을 쥐었다고 했는데 그런 표현을 썼는데 내가 놔준다면은 뭐 가할 것도 없고 불가할 것도 없겠지만 내가 이거 안 놔주면 어떻게 할 거야? 이 조주 남전의 목을 잡고 안 놔준다면 어떻게 하냐? 불소일날이로다 그랬어요. 한 번에 날 잡은 것도 이게 뭡니까? 소화하지 못한다요. 소화하지 못한다. 한 번에 잡아 올린 것도 내가 소화할 수 없어. 그게 헛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게 한번 이거 잡은 것도 소화하지 못하면 내가 이게 이리 그대로 놓아주지 않는다. 이게 잡고 있다면은 계속 잡고 있다면은 한번 잡을 그 필요도 없다. 예?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내가 이제 이 조주 남전을 구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놓아줘버리면 그만이지만 내가 이거 잡고 안 놔준다면은 내가 이거 잡은 보람이 없지 않느냐? 응? 내가 이거 조주 남전의 목숨을 한번 구해주겠다. 그리고 답이 어떻게 됐어요? 박일박이로다. 이랬다가 그냥 손뼉 한번 툭 쳤다 이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답이. 내가 조주 남전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손 한번 딱 박수 치고 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무슨 소식이에요? 자, 조주와 남전을 잡은 거는 무엇이며 놓아준 건 뭡니까? 고양이 목숨을 구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주와 남전의 목숨을 구해야 된대요. 조주 남전을 구해줘야지 이거 이대로 놔둬도 되겠느냐. 근데 내가 만약에 이게 한번 잡는 시중을 했다가 그냥 놔주면 가할 수도 있고 불가할 수도 있고 뭐 이거 괜찮겠는데 내가 이거 계속 조주 남전을 이렇게 목을 잡고 있다 그런다면 내가 한번 잡은 보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조주 남전을 여기에 목을 베지 않고 풀어주려면 뭔가 멋진 법을 하나 내가 펼쳐야 되는데 내가 이 잡은 법을 한번 펼치겠다 해놓고 그 답을 손뼉 한번 딱 치는 걸로 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걸 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아주 멋진 손뼉을 한번 딱 침으로써 아주 멋진 법을 펼치셨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법을 펴는 값어치가 없지 않느냐. 자, 여러분 이 손뼉 대홍은 선사가 손뼉을 한번 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어떤 소식입니까? 이걸 아셔야 되겠다. 자, 오늘은 이제 염을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다음 시간에 남전 참묘 공안에 여러 가지 염들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염들이 이제 염은 내용이 길어서 시간상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 다른 얘기를 조금 한 가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대외 활동을 많이 안 하고 많은 강의를 하지 않았지만 한 번 외부에 나가서 강의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홍콩에 국제 학술 대회에 가서 이제 발표를 한 게 있었어요. 이게 최근에 전 세계가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아주 그 물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비가 오고 세상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한 곳에는 폭염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한 곳에는 아주 홍수가 일어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홍콩에 가서 국제학술대회 하는데 이제 이 타너 스님의 그 미래 역학을 가지고 영어로 발표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와 관련된 건데요. 굉장히 놀랍디다. 그분들은 지금 여러분 제가 강의해 놓은 여기 BTN에 보면은 말이죠. 타너 사상 한국학을 말하다에 보면은 뒷부분에 정역과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에 제가 강의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수석북지하고 수조남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부분, 요 구조를 정역에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 있는 걸 가지고 이걸 아주 굉장히 타너 스님이 중요하게 보셨거든요. 이게 지금 남전 참묘 이야기를 왜 하느냐. 그다음에 이 타너 스님 강의를 하다가 왜 제가 갑자기 선문염송을 강의를 했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구상의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굉장히 그 힘든 일들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벌써 40-50년 전에 타너 스님은 다 했고 그 얘기를 한 거를 타너 사상 특강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타너 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해서 BTN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마음 닦는 수행, 참선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타너 스님의 결론이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참선과 관련된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다시 여름이 돼서 너무 많은 기후의 어떤 이상 변화들이 와서 홍콩에 가서 국제의 학술대회에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 모르게 될 수 있는 수준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너스님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지구는 단순히 온실 효과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고 북빙하가 녹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잠재된 불기운이 들어가서 잠재된 불기운이 북극 쪽으로 들어가고 땅 속에 들어와서 지구가 여름이 됐다. 지구가 아주 뜨거워졌기 때문에 북빙하가 녹고 이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조를 설명을 했어요. 이게 수석북지라고 하는 거는 물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석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북쪽에서 이게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쓸려서 쫙, 왜냐면 그게 이제 녹으니까. 여기 이제 북빙하가 녹아가지고 물이 다 쓸려서 내려오는 걸 뜻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이 남쪽 하늘에 전부 다 몰려온다는 뜻이에요. 몰려온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지구 전체가 뜨거워져 가지고 북쪽에 있는 북빙하를 다 녹이면서 제트 기류를 포함해서 모든 기후의 이상 변화가 와서 거기에 녹은 물들이 그게 흘러가지고 이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남쪽 하늘에 가서 쏠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빙하에서 녹은 물들이 남쪽 하늘에서 쏟아진다는 표현을 수석북지 수조남천이라는 구절이 김일부의 정역에 있는 부분 요 8글자 가지고 타너스님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벌써 40-50년 전에 이미 다 해놓은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와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영어로 국제학술대회에서도 하고 작년에 미국 가서도 정역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국학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결론이 지구는 종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환란이 와도 지구에는 종말이 없고 지구는 여름이니까 가을로 성숙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랄 수가 있다. 놀라지 마라.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든 참선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남전 참묘공안도 왜 고양이를 죽였습니까? 놀랄 것이 아니라 그 낙처가 뭐냐라고 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근본 마음은 늘 불안하고 불안, 공포, 초조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참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환란의 세계, 그 다음에 변화의 세계, 엄청난 변화의 세계에서 우리가 좀 더 안락하게 살려면 물질 문명을 추구해서 될 것이 아니라 이런 참선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타너 사상의 핵심이었고 스님이 화엄을 얘기했지만 결국 선이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선의 핵심이 우리 민족에게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전통으로 이 진각국사 해심 스님에 의해 가지고 이 선문염송의 책으로 남겨져 있다. 송강사에 남겨져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앞으로 외국 학자들, 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도 알리고 전 세계가 명상의 열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국의 가나선을 좋은 명상의 방법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남전 참묘의 마지막 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풀을 이렇게 베고 있었어요. 울력을 하시잖아요. 귀종선사가 도인이 풀을 이렇게 베다가 뱀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뱀 한 마리가 쑥 지나가자 그 뱀을 쫓아가 가지고 그 뱀을 딱 허리를 뱉단 말이죠. 어떤 스님이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종선사의 명성이 천하에 가득한데 내가 들은 지 오래됐는데 이 행이 굉장히 거칩니다. 이래요. 귀종선사 답변이 내가 거친 것인가 그대의 언행이 거친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귀종선사가 뱀을 참사했다, 뱀을 베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에 귀종선사의 마음속에 있는 살림살이는 뭐냐?